김정희는 56살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청소하시는 분, 아줌마 혹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정희는 대형 웨딩홀 미화관리 직원이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손은 늘 거칠었다. 화학세제의 독한 냄새가 피부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웨딩홀은 화려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하얀 장미로 가득 찬 버질로드,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 정희는 그 모든 화려함의 뒤편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행사가 끝난 뒤에 웨딩홀은 전쟁터였다. 샴페인이 엎질러진 카펫, 음식물이 묻은 의자, 화장실 거울에 묻은 립스틱 자국. 정희는 그 모든 것을 지웠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듯이.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23해 전 6살 아들 박준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화장실 앞이었다. 주말이라 줄이 길었다. 아이를 화장실 문 앞에 세워두고 잠시 안으로 들어간 3분. 나왔을 때 아이는 없었다. 정희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놀이공원 전체를 뒤졌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말했다. 보호자 부주의로 보입니다. 그 말은 정희의 인생 전체에 찍힌 낙인이 되었다. 남편은 그녀를 용서하지 못했다. 당신이 좀 더 조심했어야지. 결국 이혼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라는 꼬리표는 무거웠다. 정희는 스스로를 벌하듯 살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실종 아동 사이트를 확인했다. 길을 걸을 때마다 29살쯤 되었을 준영의 얼굴을 찾았다. 웨딩홀에서 일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혹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딘가에 웨딩홀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가느다란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희망. 웨딩홀 운영팀 과장 서민아는 36살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외모도 뛰어났으며 말도 잘했다. 고객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미소를 지었고 클레임도 능숙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정함을. 미나는 정희를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았다. 나이 많은 청소부.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 언제든 쉽게 자르고 다시 뽑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얼룩 다시요. 미나의 목소리는 항상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이 나이에 꼼꼼함도 없으면 곤란하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적했다. 손님 컴플레인 들어오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미나의 괴롭힘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다. 폭력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정의의 존엄을 깎아내렸다. 화장실 청소를 2번, 3번 다시 시켰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냄새가 없었다. 행사 스케줄을 일부러 늦게 알려줘서 정의가 허둥대게 만들었다. 공지 안 보셨어요? 게시판에 다 올렸는데. 정의가 볼 수 없는 직원 전용 앱에만 올려놓고 미나는 일부러 행사 뒤 바닥을 더럽혀두기도 했다. 자신의 커피를 흘리고 냅킨을 구겨서 버리고 의자를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의를 불렀다. 어제 마무리 누가 했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다시 하세요.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미나는 그 침묵을 즐겼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었다.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미나는 정의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나에게는 일종의 안도감이었다. 어느 날 직원 게시판에 VIP 결혼식 공지가 붙었다. 신랑 박현우. 해외 입양 후 귀국, 글로벌 기업 임원. 신부는 재벌가 딸. 하객 300명 예상. 웨딩홀 전체를 예약한 대형 행사였다. 미나는 들떠 있었다. 이번 행사 잘 되면 승진 확정이야.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했다. 실수 하나도 용납 안 해. 정희는 그 이름 앞에서 멈췄다. 박현우.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가슴을 조였다. 그녀는 프로필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29살. 잃어버린 아들 준영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저 정도 나이일 것이다. 사진 속 남자는 잘생겼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였다. 눈가의 그림자.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표정. 정희는 실종 아동센터에서 받은 성장 예측 사진을 꺼내보았다. 컴퓨터로 만든 준영의 29살 모습. 물론 정확할 리 없었다. 하지만 윤곽이 비슷했다. 광대뼈의 높이, 턱선의 각도. 정희는 손이 떨렸다. 혹시 이 사람이. 결혼식 당일 정희는 일부러 미나의 시야 안에서 움직였다. 평소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신랑을 가까이에서 봐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거기 서 있지 말라니까요. 미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객들이 입장하는 시간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그 결혼식 꼭 잘 됐으면 좋겠네요. 미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보았다. 평소에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감상적인 말을 하다니. 하지만 곧 관심을 끊었다.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정희는 천천히 물러났다. 확인을 앞둔 사람의 걸음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23년 만에 아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정희는 신랑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버질로드를 걷는 그의 모습.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습관. 정희의 숨이 멎었다. 준영에게도 그 습관이 있었다. 6살 아이가 웃을 때마다 왼쪽이 먼저 올라가서 정희는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했었다. 우리 준영이는 삐뚤삐뚤 웃네. 남편이 놀리면 아이는 더 크게 웃곤 했다. 식이 끝난 뒤 정희는 신랑 대기실 근처를 지나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박현우가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정희는 멈췄다. 그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보였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준영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의사는 말했었다. 이 정도 위치의 점은 드물어요. 특징적이죠.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오래된 봉투를 다시 꺼냈다. 실종 신고서. 경찰서에서 작성한 특징 기록. 오른쪽 귀 뒤점, 왼쪽 발목 화상 자국. 준영이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었다. 정희는 그때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유전자 등록 내역도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머리카락을 보관해 둔 것. 경찰은 말했다. 찾게 되면 DNA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다. 다음 날 웨딩홀을 다시 찾았다. 결혼식 직전 리허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랑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현우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사진이었다. 6살 준영의 사진.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 찍은 마지막 사진. 박현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이 아이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제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양 전의 기억은 희미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놀이기구 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준영아, 엄마 여기 있어. 정희는 말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박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는 6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정희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을 보니까 뭔가 익숙합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3해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정희는 즉시 폭로하지 않았다. 이 결혼식은 아들 박현우의 인생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우는 말했다. 어머니, 제가 2년 동안 이 홀에서 준비하면서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봤습니다. 서민아 과장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정희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입양하라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선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현우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결혼식을 이용합시다. 서민아가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결혼식인데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신부와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녀도 동의했어요.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신부 이수진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미나의 태도를 불편해했던 사람이었다. 결혼식 이후 부모 감사 영상 순서. 하객들은 감동적인 영상을 기대하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감사 영상이 아니었다. 웨딩홀 내부 CCTV.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미나가 정희를 모욕하던 장면.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해요? 고의로 커피를 쏟고 정희에게 청소하라고 명령하는 장면. 저 사람은 말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정의를 험담하는 목소리. 영상은 2분 정도였다. 하지만 그 2분은 2년치 괴롭힘을 압축한 것이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 미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잖아. 미나는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단상에서 박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박현우는 단상에 올라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3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방금 보신 영상 속분은 제 친어머니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졌다. 현우는 계속했다. 저는 6살 때 실종되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2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여기 이 웨딩홀에서. 정희는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현우가 마이크를 건넸다. 정희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그리고 영상 속 저를 괴롭힌 여성은 이 웨딩홀의 서민아 과장입니다. 정희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2년 동안 저를 반복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혹시 제 아들이 이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미나는 소리쳤다. 지금 이걸 왜 여기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사적인 복수예요. 결혼식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반응은 차갑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2년 동안 괴롭혔다고 했잖아.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다. CCTV는 거짓말 안 하는데. 현우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말 못하는 사람,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현우는 선언했다. 결혼식은 취소합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신부 이수진이 일어나 현우 옆에 섰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녀는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이수진은 미나를 보았다. 이런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는 결혼식을 할 수 없어요. 현우와 이수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함께 홀을 나갔다. 남겨진 미나는 300명의 시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며칠 뒤 영상은 퍼졌다. 누군가 하객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 원본 CCTV였다. 편집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다. 댓글은 폭발했다. 저게 과장이라고? 2년 동안 저랬다니 소름. 웨딩홀 이름 뭐예요? 절대 안 갑니다. 서민아는 즉시 직무 배제되었고 익명 제보가 쏟아졌다. 저도 당했습니다. 3년 전 알바생이었는데 웃으면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우울증 걸렸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다. 미나는 해고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 기록에 남았다. 채용 비권장 사유 직장 내 괴롭힘. 미나는 항변했다. 나는 일 잘하라고 지적한 것뿐이에요. SNS에 글을 올렸다. 과도한 마녀 사냥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CCTV는 명확했다. 그녀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미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 갇혔다. 존엄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깨달았다. 같은 시간 정희는 작은 국밥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현우가 좋아한다는 메뉴를 시켰다. 해장국에 소주 한 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현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 목소리가 떨렸다. 23회 만에 이름이 돌아왔다. 김정희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수진도 함께였다. 결혼식은 다시 할게요. 작게 소중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녀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줄에 서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국밥집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다. 정희는 생각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56의 나이에 23년의 침묵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현우는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이름으로 살아요. 김정희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정희였다.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어머니. 침묵했지만 결국 말한 사람. 지워졌지만 다시 이름을 되찾은 여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김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23년을 견딘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만든 세계에 갇히게 되는 과정.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김정희가 있지 않나요? 당신은 혹시 서민아가 아닌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복수,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